자, 그럼 우리 서도우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바닥이란 작품에 대한 설명이죠. 바닥은 이질적인 혹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자아라는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탐구이다. 자, 두 줄 더 내려갈게요. 인물상들은 백인, 황인, 흑인, 남성, 여성과 서로 다른 인종과 성별로 이루어진 6종류의 인물상들이 반복 배열되어 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바닥이란 작품을 쑥 훑어봤을 때는 익명의 구두를 신은 남성의 밑을 그 유리판 밑으로 그 다양한 인물상들이 지지하고 있는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여러 종류의 인물상들이 사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의 군상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속에 묻혀가는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죠. 자, 한 줄 더 내려가서 이와 유사한 컨셉의 서도호의 다른 작업으로는 군번 인식표 10만 개를 비늘처럼 엮어 만든 갑옷으로 만든 작품과 수만 명의 남녀노소 초상들을 반복해서 프린트한 벽지 작품이 있다. 자, 이 작품에서 개별 초상들은 패턴화된 모습으로 개인과 집단, 정체성과 익명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요. 자, 서도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개인과 집단, 정체성과 익명성, 그리고 그 속에 사라져가는 인권과 평등함에 대한 어떤 의문의 제기가 굉장히 잘 구현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도의 테크놀로지 사회, 정보화 사회, 글로벌리즘 세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현대 미술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자 서도우 작가가 늘 추구하고자 했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도우 작가가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었냐면 설치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설치미술의 개념에 접근하기 전에 서도우 작품의 작품을 먼저 감상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서도우 작가는 왜 그림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설치미술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자, 아까 우리 군번 인식표 그 사진 기억나시나요? 자, 관객이 그 앞에 섰을 때 굉장히 관객보다 큰 어떤 갑옷의 형상을 한 작품이었죠. 자, 설치 미술은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미술관에 걸어 입장하는 순간 설치 미술 작품 안에 서면 그 관객을 둘러싼 환경으로 작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수단을 갖는 미술작품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수단?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요. 두 번째,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치 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는 설치미술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도형 안에 있는 글씨는 결론이니까 마지막에 읽도록 하고요. 우리 작은 점 안에 있는 글씨들을 학습하면서 설치미술의 개념에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설치미술은 회화나 조각을 전시할 요소를 제거하고 자,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색다른 진열 방식으로 보여주는 미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시할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회화는 어떻게 전시되어 있죠? 미술관에 가면 그림은 어떻게 전시되어 있죠? 액자 안에 전시되어 있죠. 그래서 관객이 쉽게 만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죠. 관객은 눈으로 보는 걸 목적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각은 어떻게 전시되어 있죠? 우리 듀샹의 레디메이드 변기 공부하면서 배웠었는데 변기가 일상용품이다가 예술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그것이 어디 위에 올라감으로써 좌대 위에 올라감으로써 예술적인 목적으로 뒤바뀜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는데 자 어쨌든 회화나 조각은 특별한 전시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화는 벽에 멋지게 걸려 있거나 조각은 좌대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성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효과적이고 강력한 메시지 전달만을 위해서 색다른 진열 방식으로 진열되는 미술 작품을 바로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회화나 조각을 전시할 때 작품을 신성화하여 전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설치 미술은 개성적인 진열 방식을 도입하여 작품의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우리 아까 그 썸원이라는 작품 기억 한번 상기시켜 보실래요? 보시면 관객이 그 작품 앞에 서 있죠? 그러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되냐면 관객을 둘러싼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작품을 눈으로 보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둘러싼 환경 전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두 번째,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라는 강점을 갖게 되겠죠. 자, 소재가 다양하고 주제도 파격적이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총동원할 수 있는 것이 설치 미술의 강점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이 10년간 타고 다니던 차를 해체해서 전시하는가 하면 1년간 자기가 사용한 생리대를 쌓아놓거나 썩은 고기로 후각까지 감상의 요소로 끌어들인다. 또한 한 가지 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어쨌든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전통적인 미술 양식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실험성을 갖고 있고 문명과 사회, 정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가장 많은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설치 미술의 가장 강점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작가의 사회적 메시지나 작가의 예술적인 목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관객에게 잘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치 미술이라는 수단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노란색 표 안에 있는 글씨 읽어볼게요. 설치 미술의 미술적 의의. 관객을 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관객이 어떻게 돼요? 작품의 일부가 됨으로써 작품은 관객을 둘러싼 환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이 있어야만 작품의 의미가 완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작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전 PPT, 방금 전 PPT에서 설치 미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설치 미술은 예술가의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설치 미술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청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결론. 그리고 작품이 환경이 됨으로써, 관객을 둘러싼 환경이 됨으로써 관객에 의해서 의미가 완성되는 중요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 형태이다. 이 세 가지 결론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다른 설치 미술 작품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은 마크 퀸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자소상이에요. 자기 얼굴을 표현한 자소상이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사람이 서면 요 정도 크기 정도 될 만큼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자기 얼굴을 조소로 표현한 작품이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작품의 재료예요. 이 작품의 재료는 마크킨이란 작가가 자신의 피를 3년 정도 이렇게 뽑아서 냉동 보관해놨다가 자소상 위에 뿌려가지고 작품을 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피가 굉장히 그냥 있으면 썩겠죠? 그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전시실 안을 굉장히 춥게 유지함으로써 관객이 서서 이걸 보면은 약간의 피냄새도 나고 약간의 섬뜩한 느낌도 느끼면서 춥다라는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각이 자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됨으로써 관객에게 추운 느낌 그리고 냄새 그리고 어떤 그 그로테스크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작품 자체가 환경이 됨으로써 관객에게 큰 파급력을 미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의자를 연결해서 공중에 띄어서 만든 작품인데 여기에서 관객은 마찬가지로 여기 서서 하나의 어떤 그 환경으로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에 압도당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밑에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벽이 쭉 갈라져 있죠.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작가가 의도한 환경 작품으로서의 설치 미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이 작품 안에 환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서로 토론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죠. 그러면서 작품이 관객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런 효과를 적절히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치미술의 개념과 작가 서도호의 작품, 그리고 설치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잘 학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미술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에 대한 의문, 우리가 첫 시간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했던 작가들인 듀샹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예술과 비예술에 대한 자기만의 결론을 또 한 번 내려보고 마지막으로 예술가에게 과연 도덕성은 필요할까라는 논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학습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을 모두 다 감상하시고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